평행이동과 직선의 기울기. 이번에는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지수로 상관없어요. 어떤 함수를 봤는데 평행이동 관계다. 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했는데 평행이동을 한 점이 어디일까? 예를 들면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라고 합시다. 얘 평행이동에서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줄 때가 있냐면 보통은 아니죠. 가끔 특별하게 줄 때가 있어. 지금 얘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이라고 그랬죠? 이 y축 방향 얼만큼? 4. 그러면 x 증가랑 y 증가를 하면 기울기가 몇이 나오니?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같이 나오는 게 되게 특별한 거예요. 엄청 특별한 케이스니까 특수한 케이스니까 너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0,1이라는 점을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해. 자, 그럼 x축 방향 2, y축 방향 마이너스 4니까 몇 콤마 몇으로 변했을까? 그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2, 3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이 평행이동한 점이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이 위에 점이야. 대입해보면 대입해보면 마3,2 대입하면 마3 2 대입하면 마3에서 위에 점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평행이동한 점이 얘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직선 위에 점이니까 이 점일 수밖에 없다 해서 얘 점 좌표가 확정이 돼요. 아, 평행이동되는 게 이 점 평행이동한 게 이 점이구나 해서 바로 여기 2,3 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찾으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미적분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뭐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역함수 관계인 지수로가 함수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같이 나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얘도 이제 옛날에 기출은 몇 년 동안 엄청 연속으로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 세팅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배워갈 건 우리가 공부할 겸 배워가면 좋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지수로가 함수에서 좀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해줄게. 지수함수, 로가함수, 상가함수. 얘는 fx를 두고요. f 인버스 x를 두고요. 이렇게 역함수를 뒀을 때, 자, 그때 되게 특별한 세팅이야. 원함수 나오고요. 역함수 나오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왔다. 엄청 특별한 거야. 엄청 특별한 거. 왜냐? 역함수 관계나 그러면 기하학적 의미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다가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가 된다는 거지. 근데 대칭을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 자, 얘를 대칭을 시킬게요 하면은 y는 x에다가 수선의 바를 내리겠지. 거기서 수선의 길이만큼 또 반대 방향으로 쭉 수선을 뻗어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대칭하는 애는 이 직선 상에 있어야 돼. 이 직선 위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 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다?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 무조건 이 두 줄 교점은 y는 x에 대한 대칭 쌍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1,a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 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1,3 나왔다? 바로 3,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대칭 쌍. 이렇게 1번이에요. y는 x에 대한 대칭 쌍이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점들은 하면은 이거는 뭐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는 계산 한 줄 정도 줄일 수 있는 건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넘겨보면 이제 x 플러스 y는 하고 아까 이 a 플러스 b였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x, y 좌표 합이 이걸 일정하다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 여기다 a 플러스 b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y 좌표가 0 이렇게 되고 근데 x, y 좌표 합이 a 플러스 b로 일정하다고 그랬지? 근데 y 좌표 0이다? 그 a 플러스 b를 x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절편도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무슨 좌표가 0일 때인 거야? x 좌표 0이니까 합이 a 플러스 b인데 x가 0이다? y가 a 플러스 b야. 그래서 또는 예를 들면 뭐 f 나오고요. f 인버스 나오고요. 길 마이너스 직선 나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2,3이었다. 그러면 좌표 합이 몇이니까? 5죠? 그러면 이거 바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로 y 절편도 결정해 줄 수 있으면 좀 편하긴 하죠. 계산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1번은 되게 중요한데 2번은 그냥 계산 조금 줄이는 거랑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 기울기 뿔마일인 직선 나오면 따라서 축과 이루는 각이 45도. 그래서 직각이 등변 삼각형, 직각이 등변, 직각이 등변에서 엄청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2번, 3번은 계산을 줄이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1번은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였었고요. 이것도 이제 기출풀이 할 때 되면 고3 때 기출풀이 할 때 되면은 자주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역함수와의 교점 이거 우리 수투 할 때 기말 때 좀 설명을 한번 했었죠. 이것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으면 yx에 대한 대칭 yx 위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거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부터 물어봐야 돼요. 원함수 역함수 교점 얘기를 해? 그 증가인데 감소인데? 를 너네가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라고 했다면 이거 증명가지고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F랑 F 인버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A, B였다고 가정을 하자.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고 그 교점 A, B가 존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존재한다면 그러면 내가 위에 점이가 대입하면은 Y는 Fx에 대입하면 F는 B 이렇게 나오겠죠? F 인버스도 여기 지난다 했으니까 B는 F 인버스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 양면에 F 인버스를 취해주면 A는 F 인버스 B가 돼요. 여기 양면에 F 취해주면 여기는 A는 F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의미가 역함수가 B, A를 지난다 라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건 Y는 FX가 누구 지난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거야. B, A 그러니까 둘 다 어디를 지난다 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B, A를 지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 B를 지난다? 어디서 무조건 지나야만 한다. B, A를 지나야만 한다. 교점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A가 B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으면 A, B 같으면 A, A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어디 위에 있는 교점이다로 해석하면 되고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 B가 달랐다 2,1, 1,2 그러면 그런 상황은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 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같으면 Y는 X 위에 점인 거고 A, B가 다르면 A, B와 B, A는 Y는 X에 대한 대칭인 두 점이다. 줄여서 대칭 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우리가 왜 증감을 판단을 해야 되냐? 증가함수인 경우 증가함수의 정의는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항상 Y값이 커진다. 어떤 두 점을 고르든 항상 그게 성립해야 증가함수인 거야. 자, 근데 예를 들면 증가함수다라고 전제를 따랐으면 Y는 X에 대한 대칭 두 점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 B, B, A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야 된다면 이게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함수, 증가함수는 이렇게 대칭 두 점을 지날 수가 없어. 왜? X값이 커졌는데 Y값이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작아졌으니까 모순이야. 그래서 대칭 쌍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A, B가 교점이라면 Y는 X 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대칭 쌍일 수도 있다 였는데 증가함수다? 대칭 쌍이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Y는 X 위에 있다가 됐던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만나는 문제가 교점이야 Y는 X 위인데 그래서 푸는 게 이 케이스였던 거지. 근데 이제 너네가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다루게 되면 감소인 케이스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감소인 경우에는 Y는 X 위에는 두 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존재할 수 있지만 두 개는 안 돼. 왜요? 라고 한다면 얘도 감소함수의 정의 위배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뭐 1,1, 3,3 지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우리가 감소함수라면은 이 정의역 내에 어떤 두 점을 고르든 X값이 커졌다? Y값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야 감소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두 점을 고르면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어떻게 돼버려서? 커지니까 누구의 모순이 되는 거야? 무슨 함수다에? 감소함수다라는 전제의 모순이 되는 거야. 그 말에. 그래서 얘는 Y는 X 위에는 하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존재한다면 몇 개는 존재할 수 있다? 하나. 그래서 한 개 존재가 되는 또는 한 개 이하 존재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 있거나 없거나. 참고로 정의역이 시리즈 전체 집합이면 무조건 하나 있고 범위가 제한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감소함수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함수 이게 범위가 제한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 대칭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교점이 뭐야? 대칭을 안 하고 이상하게 했네. 왜 내가 이렇게 대칭을 해봤네? 바보야? 그죠? 얘가 대칭하니까 곤란하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y는 x, b에 안 생기고 대칭 쌍으로만 한 세트, 한 쌍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면, 정의하기 제한되지 않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y는 x, b에 항상 한 개는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두 점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면 증가함수부터 판단을 해야 돼. 증가하면 모두 어디 있다? 모두 y는 x, b 있다. 따라하세요. 모두 y는 x, b. 감소라면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그랬죠? y는 x, b에는 몇 개 이하로 존재할 수 있고 한 개 이하. 그리고 나머지가 추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존재한다면 전부 어떻게 존재한다고? y는 x에 대한 대칭 쌍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기억을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 이거 보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미적분을 하려면 할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대 최소, 방구 등식. 이렇게는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지수로가 함수의 최소 최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걸 난 줄여서 간단히 그냥 표준형 꼴이라고 불렀는데 막 이런 꼴 개념을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너네가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외우기가 조금 편하니까 이렇게 표준형 꼴, 뭐 같은 꼴이 반복될 때 이름 붙여주는데 그냥 익숙해지면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면 다 풀리죠.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때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봐봐, 이거 평행이동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겠죠? 3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3배에도 무슨 함수겠어? 감소함수. 평행이동에도 무슨 함수겠어? 감소함수. 그냥 감소함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그렇게 나 알바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 이상 4 이하로 정의역 제한됐으니까 여기 1, 여기 4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가 바로 나온 거야. 언제 최대다? 1일 때 아쉬워요. 따라서 x는 1일 때 누가의 뜻이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돼. 얘 최대 구해라 그러면 언제 몇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x는 1일 때 1대 1 하면은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승은 역수치하고 제곱해라 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몇이야? 4 3, 12 빼기 2니까 여기 y좌표 몇이네요? 10 4 대입하면 1승이죠. 이거는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승이. 전 최대는 따라서 x는 1일 때 최대값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해서 보통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는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베타를 갖는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뒤에 치환할 때 그런 문제 생겨요. 그 습관을 애초에 너네가 실수를 줄이려면 언제 최대 몇, 언제 최소 몇으로 항상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얘는 언제 최대 몇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x는 1일 때 최대값 15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최소도 마찬가지. 자, 이 친구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제곱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로 해서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2라는 이제 기본 로그 함수가 있었는데 내가 이 x 자리에 뭐를 합성했구나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2차 함수를 합성한 거구나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합성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합성함수 치환 안 할 건데 하세요. 찾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속함수 치환하고 보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풀이니까.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이제 합성한 거네. 이렇게 놨어요. 치환하면 뭐 해야 되죠? 범위 주의. 치환했을 때 내가 t로 치환했죠? 얘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그냥 그대로 냅둬도 돼요. 딱히 언급을 안 해도 돼요. 실수가 디폴트니까. 근데 만약에 실수보다 좀 더 제약이 걸렸다? 꼭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얘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1보다 그거나 같다. 1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식이 조금 복잡하면 너네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얘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이 보통이잖아. 근데 y는 이 아니라 뭐는 이래? t는 이래. 뭐 y의 역할을 t가 대체하는 거야. 그럼 xy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무슨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xt 평면의 그리면. 그럼 y의 역할을 이제 t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t의 범위를 구해라? y좌표의 범위를 구해라. 똑같은 말인 거야. y좌표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니?
x가 0일 때 y좌표 1이죠? 나머지는 y좌표가 1보다 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y좌표의 범위가 1 이상. 근데 y를 지금 t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t의 범위가 1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바로 1 이상 말할 수 있는데 좀 저기가 좀 식이 복잡하면 내가 판단이 좀 잘 안 되잖아. 그럴 땐 그래프를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좀 더 복잡하면 이제 또 다른 도구를 더 내가 배우게 될 거야. 일단은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치환했죠? 로그 3의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단 하고 t는 1 이상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 로그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릴 수 있나요, 이거? 로그 3의 x 그릴 수 있죠? 그럼 로그 3의 t도 당연히 그릴 수 있겠지? x축만 무슨 축으로 바꾸면 t축 바꾸면 되는 거잖아. 위로 얼마큼 올려라? 이만큼 하면 되니까 얘는 2 이상일 때니까 범위가 제한됐죠?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러면 1대2 하면은 y좌표 몇이에요? t가 1일 때 1대2 하면 로그 3은 1 하면 몇이야? 0 하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최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무한대로 맞아. 그럼 최대값 없다라고 나오면 돼. 그러면 최소값은 뭐라고 말하면 좋겠다 그랬지 내가? x는 1일 때는 바로 이렇게 틀린 거지 이제. 누가 1일 때였던 거야 여기서는? t가 1일 때. 그래서 얘는 t는 1일 때 최소값 몇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까랑 뭐가 다른 거 같지 이상하네. 모르겠네. 자, 그럼 이제 x가 몇일 때냐 물어보면은 x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나 생각해보면 t가 1일 때 x를 알고 싶다? t는 원래 문제에서 준 게 아니야. 내가 둔 거죠. 내가 t로 두자라고 말하는 거지. 처음 둔 식으로 가면 돼. x제곱 풀 1은 t다 이렇게 났죠? t가 몇일 때? 1일 때의 x를 찾으면 돼요. 1일 때 하면 넘겨서 계산하면 x가 몇일 때? x는 0일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제 x는 알파일 때 최소값이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했으면 여기서 x 대신 t를 그냥 썼다면 답이 몇이 나오게 되는 거야? 3 이렇게 해서 바로 틀리는 거죠. 실수로 틀리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평소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기존 문자가 몇일 때 최대값 몇, 최소값 몇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런 실수는 좀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의 상황이었어. 그래프를 쓱싹 그냥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역수꼴의 합이 주어졌을 때 미적분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 하면 그냥 미분해서 더 뭐라 하면은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기억나나요? 여기서 지금 역수꼴인 걸 일단 볼 수 있어야겠지? 세명아 내가 식을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르면 패스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호진! 어떻게 할까? 패스. 당당하네. 지원 어떻게 할까요? 이 x를 k로 치환해서 해볼까요? 이 x는 k 치환하면 범위주의 이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y는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k 플러스 8 2의 3승 8 플러스 2 산술기야 쓰면은 이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2루트에서 다 쓰면 돼요. 2루트 16 그럼 2루트 이렇게 됐으면 이게 2루트 16 이상인 거죠. 근데 그걸 몇 만큼 더 했으니까 2루트 16보다는 이만큼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거 계산을 이런해서 계산을 이어서 써주면 돼요. 8, 2, 여기 몇이에요?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쓰면 되는데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치환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거 원리 자체는 완전히 똑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은 하냐면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분의
8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얘랑 얘가 이제 역수 관계는 아니지만 꼴물 모양 자체는 역수꼴이라는 말이야. 그럼 곱하면 이 x이 소거가 돼서 상수만 남아요. 따라서 곱의 일정. 우리 곱의 일정하면 산술계 평면의 관계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표가 나갔다 하고 이 루트하고 곱하면 16 똑같아요. 플러스 2 하고 는하고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쓸 때는 아까 말했죠. x가 몇일 때인지를 말을 해주는 게 좋다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 1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등호 성립은 얘랑 얘랑 어떨 때?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넘기고 넘기면 이제 이렇게 넘기면 2는으로 등호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넘기면 2의 2x 승이 넘기면 몇이다? 4다. 2의 2x 승이 2의 2승이다. x가 몇이다? 1일 거예요. x는 1일 때 최소값 10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산술계약 평면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9의, 로그 9의 x. 로그 x의 9분의 1이지만 이거 살짝 변형하면 플러스 4 로그 x에 이렇게 되잖아요. 미친수가 바뀌면 역수가 되란 말이지. 그럼 얘도 역수꼴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 9의 x. 그러면 얘랑 곱하면 몇만 딱 남아요? 4만 남죠. 크고 나갔다 2 루트 4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 4 빼기는 3 이렇게. 그래서 언제를 묻는다면은 얘네들 같을 때니까요. 둘이 같다 하고 역수를 넘겨주면은 로그 9의 x의 제곱이 4다. 제곱이 4다. 그럼 이제 얘가 뿔마 2일 때겠네요. 근데 이제 x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니까 로그 9의 x는 2일 때 이렇게 되면 x가 몇일 때? 81일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이제 x가 81일 때 최소값 3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문제를 어떻게 뽑아내든 항상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계약 편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최대 최소 마지막 내용은요. 세 번째는 같은 꼴이 반복됐을 때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 약간 1번에서 내가 치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왜 치환하시기 최소를 구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민규야, 1번에서는 그냥 누구를 뭐로 치환해볼까? 나는 t를 볼게. 2의 x승을 본다면 그럼 1번 풀어볼게. 2의 x승은 치환하면 뭐하라 그랬죠? 범위 주의하고 t가 어때야 된다? x의 범위가 제한 안 됐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에 x가 1 이상이다 이랬다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었을 거야. 이게 어떻게 될까? 범위가? 이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면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 2의 x승 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t는 2의 x승 x축, t축. 그때 x가 1 이상일 때만 봐라니까 1일 때 이쪽만 봐라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1 대입하면 t가 몇일 때인 거예요? 2. 그래서 t의 범위는 몇 이상? 2 이상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주의할 때, 범위를 찾을 때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그러면 저거 y는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불러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몇 t? 4t 마이너스 얘 최소값인데 주의할 건 이거 범위가 제한된 이차함수라는 것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아까랑 표시 다른 것 같네. 아,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구나. 원래는 이거 없으면 0보다 클 때죠. 어쩐지 아빠 애들 할 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딱 예쁘게 절반이 딱 잘려서 깜짝 놀랐네. 아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된 거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서 쓱싹하면 이게 끝나는 거네. 2차원에서 아래로 올라오고 축이 몇이에요? 축 2일 때가 축이죠. t가 2일 때 축이니까 뭐 0 오른쪽이면 뭐 이렇게 되겠지. 뭐 0,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2대입 하면은 4, 8, 1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시오면 알파가 몇인 거예요? 2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네, x가 몇일 때인지 물어봤는데 얘는 2일 때는 누가 2일 때인 상황인 거야? t가 2일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 하면 바로 틀리는 거죠. t가 2일 때, x는 몇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몇이다? 다시 이렇게 해야 안 틀리겠지? 네, 이런 거 실수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안 할게요. 네, 똑같으니까. 로그인 거죠. 자, 최대 최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 다음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방부등식에서는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는 미치 통일 가능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미통일이라면 지수비교, 미통일이라면 진수비교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미통일이 가능하면 너무 좋아요. 자, 그 케이스를 한번 볼게. 자, 미통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미치 같은 두 지수의 비교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 얘는 2항 한 번만 하면 미통일 지수비교가 돼요. 8의 x승 하면 2의 3x승이죠. 얘 넘기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따라하세요. 미통일 지수비교, 지수를 비교해도 결과가 똑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x랑 얘랑 같다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3x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이제 지수 방정식의 실근합을 구하는 문제가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실근합 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근각 계산관계 쓰면 되겠죠? 넘겨서 생각해보면 두 분 하면 되시겠네?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각 계산관계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 이 친구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 이제 이번 케이스로 넘어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약 올리는 거야. 왜냐면은 미치를 통일시키면 너무 좋은데 미통일이 안 되고 대신 무슨 통일은 돼요? 진수 통일을 해놨어. 약 올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는 보통 틀리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미진수 조건 체크 안 해도 보통 틀리거든. 그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로그일 때는. 자, 그러면 밑조건 밑이 뭐가 아닌 뭐다여야 되고요. 얘는 양수로 씁시다. 그러면 x-2의 제곱이죠. 이거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근데 이거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려면은 그냥 뭐만 아니면 x-2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진수 조건. 진수는 무슨 수다? 양수다. 그러니까 2-x가 0보다 나 이렇게 되겠네.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정리를 해줄까? 이거 x-2가 뿔마일이 아니라 x-2가 x가 2를 더하면 2 뿔마일이니까 1이랑 3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x는 2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넘기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3도 볼 필요가 없겠네. 이 부분만 쓰면 되겠네. 얘네를 합치면 이제 x는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x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지는. 그러니까 2보다 작다인데 누구를 빼야 돼서 1을 빼야 돼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2보다 작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1도 빼줘 해가지고 1 중간 잠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할 때 두 개로 분할을 한 거죠. 분할 쪼개서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래 이렇게 써놓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난 뭘 할 거냐면은 이게 원래 막 그게 있거든. 내신 유형에서는 외우는 게 있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똑같고 밑이 같으면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내면 그렇게 외운 애들은 못 풀게 저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석대로 나는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통일이라는 게 좋은데 뭐 통일해놨다고? 진수통일. 우리 이거 기억나요? 로그 A의 B 내가 역수 취하면 이거 뭐분의 1로 바꿀 수 있어? 로그 B분의 이걸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거 양변을 역수 취해버리면은 미친수 바꾸고 하면 처음이랑 똑같은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바꿀 거야. 바꾸려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미친수를 바꾼다는 건 얘를 진수로 쓰고 얘를 뭐로 쓰겠다는 얘기야? 미치로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려면 얘 밑조건까지 또 봐야 돼. 미치 되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1이 아니어야 돼. 지금 2-x가 1이다? x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1. 그럼 지금 x는 뭐가 어차피 아니라 그랬으니까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었다? 케이스 나눠야 돼요. 1번 x가 1일 때 계산 직접 하시고 2번 x가 1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미치로 써도 되니까 바꿔버리고 이제 계산을 쭉쭉쭉 이어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그냥 바꿔도 되니까 1이 2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쟤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로그 2-x의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로그하고 2-x의 9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미친수를 바꾸고 역수도 똑같겠지. 역수를 취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통이 1 했으니까 무슨 비교? 진수 비교로 할 수 있는 거죠. 얘의 실근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진수는 같다 이렇게. 이거의 실근을 구하겠다는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 구해볼까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뭐랑 뭐로 되니? 마오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x는 몇 또는 몇이다? 마1 또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진수 조건이 있었어. 누구는 안 되겠네? 미친수 조건 했기 때문에 로그 정의된 조건에서 오는 걸러지는 거죠. x는 마이다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미친수 조건을 좀 잘 체크해줘야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통일이 안 되는 케이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꼴이 반복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같은 꼴이 반복된다고 봐줄 수 있다면 뭐를 해버리면 된대요? 치환 우리 아까 최대치수 구할 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 그래서 그냥 는 t 범위주의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x, y가 모두 포함된 연립방정식은 내신 유형이긴 한데 라지 x, 라지 y로 치환하는 거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아까 그 다음 예제 얘 두근의 차를 구하니까 지수부등식의 두근을 구하고 그 차를 구해라라서 좀 끔찍할 수 있거든. 근데 같은 꼴 미통일은 일단 안 돼요. 4의 몇 승은 4의 몇 승 이렇게 표현이 10 때문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면 같은 꼴이 있다고 보는 거야. 누가 같은 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4x는 같은 꼴이 반복됐다 하니까 4x는 t로 치환을 할게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자, 그럼 이제 얘 식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t 플러스 t분의 16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얘 한번 변형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꼴이 되죠?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t를 곱해주면 얘는 이제 뭐를 변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는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돼요.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구해야겠죠? 이 범위 주의해야 돼 이거. 그럼 얘는 몇이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2랑 8 이렇게 나오겠죠? t가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는데 크다 그랬으니까 2, 8 다 쓸 수 있네요. 두 분의 차는 빼면 몇이다? 6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얘 근은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누구의 값이 근인 거죠? x의 값. x, t라는 거죠. x의 값. 근데 내가 구한 건 이거 누구는 2 또는 8인 거예요? t는 아니니까 이걸 x를 거꾸로 구해야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t가 2일 때의 x값은 몇이고요? 2분의 1, x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일 때는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빼기 2분의 1에서 차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워줘야 돼. 이런 거 계산 실수를 조심해야겠죠?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거 기억나요? A의 지수 자리에 로그가 또 나온다고요? 이렇게 있어. 이거를 냈다?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라고 했지. 뭐랑 똑같은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라고요? C의 한 다음에 요 B의 A세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걸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미통일 안 돼요. 이거 때문에 안 돼. 이거 때문에 안 돼. 그럼 같은 꼴이 있는지를 보는데 같은 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얘는 같은 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뭐로 패스해도 괜찮나요? 이거야. 같은 꼴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뭐가 반복된다고 볼 거예요? 네, 2의 로그 x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는 x의 로그 2승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얘가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너네 꼴리대로 쓰면 돼. 나는 근데 얘를 쓸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치환 나오면 범위주의 해야 되잖아요. 양수 2의 로그 x 생각하잖아? 그럼 얘 범위는 확실하게 내가 무조건 알 수 있어. 왜냐? 2의 x승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2의 x승 하면은. 근데 그 자리에다 내가 로그 x 하면 여기 실수, 뭔지 모르는 실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어떤 실수를 넣든 항상 무슨 수만 나오죠? 양수만 나오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x의 로그 2승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 범위가 어떻게 될지. 나는 좀 모르겠어요. 범위가 어떻게 될지. 로그 2승은 어떻게 될까? x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로그 나왔다? 미친수 조건 체크해야 돼. 그래서 x가 무슨 수다 써야 될까요? 양수다 써야 돼. 진수로 쓰였으니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아씨 양수다 마이너스 무한대 또 뭐입니까? 아네 양수 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미연아 이거 식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불러주세요. T제곱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이거 보면 그 다음 마이너스 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거꾸로 다시 x 구해야 되니까 마저 해볼까? 자 여기 t 구하면은 몇 이렇게 나오니? 마 4랑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9 뒤집으면 뭐랑 뭐? 마 3이랑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누구는 안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죠. t는 0보다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t가 몇일 때면 된다? 4일 때의 x값을 이제 거꾸로 다시 구해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치환한 식 이 t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4 집어넣으면 이게 2승이잖아. 로그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x가 몇일 때? 100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00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같은 꼴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환해서 다룰 수 있다. 이런 유형이었어요. 네. 수능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걸 뭐 더 깊게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적분 내신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x승, y승 이렇게 반복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x, y가 둘 다 들어가는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라지 x도 라지 y 이렇게 치환해버리세요. 그래서 2의 x승을 라지 x, 3의 y승을 라지 y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돼. 범위주의 하면 x, y가 무슨 수다 나오고 양수다 나오고 귀찮으니까 생략할게. 자,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x 플러스 2y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그럼 뭐라 쓸까요? 2x 마이너스 y는 몇이다? 이렇게 미지수 몇 개? 2개. 식도 몇 개? 2개. 풀면은 라지 x, 라지 y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스몰 x, 스몰 y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나오겠지. 근데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게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은 되겠지 하면 나오거든?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상해. 자, 로그 2의 x를 뭐로 치환할까 똑같이? 라지 x 치환하면 이제 x 플러스 얘를 이제 뭐로 치환할까요? 라지 y 이렇게 치환하잖아?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다 나오고? 6이다. 그 다음 밑에는 x 곱하기 y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 왜냐면 내가 누구를 라지 x로 놓기로 했는데 2x인데 여기 로그 몇의 x예요? 뭐지 하고 당황하게 돼. 서연아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밑을 바꿔요. 밑을 바꾸면 되겠죠. 증명 과정 유도할 수 있어? 바꿔진 과정 유도할 수 있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어떻게 유도할 건데요? 로그 C의 3분의 아, C로 밑변환 할 거야? 그 상용록으로 밑변환 할까요? 생각할 수 있게 뭐라고 쓸까? 로그 3분의 로그 3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가 로그 3이 되고 얘가 로그 2 이렇게 바꾸고 다시 밑변환 합쳐주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로그 3에 x 이렇게 합치면 로그 3의 x로 다시 합칠 수 있죠? 이렇게 합치면 뭐로 바꿀 수 있어? 로그 2의 y 그래서 빛을 바꾼 거랑 뭐야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 여기가 너네 왜 등이 갑자기 사이즈로 굳이 그런 사이즈만 했네.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도 되네. 2, 3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곱하기 뭐로 바꿔버리면 돼요. 라지 x, 라지 y는 몇이다? 8 하면은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면 x, y가 2개가 나오겠지? 근데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거 자연수 딱 보이잖아. 몇이랑 몇? 2랑 4. 그럼 더해서 6 곱해서 8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2, 4일 때랑 얘가 몇일 때? 4, 2일 때 두 가지 케이스 다 써주면 되겠죠. 둘 중에 뭐인지 모르니까 둘 다 써야겠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같은 꼬리 반복될 때는 우리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다 인 거고요. 자, 그 외의 경우가 이제 수능에는 좀 자주 쓰이고 미적분 때도 좀 종종 쓰이는데 이 무지성으로 가야 돼. 아까 미통이? 오케이 굿. 지수비교 하면 너무 좋아요. 안 된다? 치환 할 거 있나? 치환되면 치환 범위주의 슥싹 하면 돼요. 그게 안 될 때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면 식 변형을 해야 돼요. 식을 변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첫 번째 지수에 있는 식 얘 왜 F가 왜 올라가 있어? 끌어내리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양변은 뭐를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할 땐 조심을 해야 돼. 무슨 조건을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는 B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로그를 취한다는 건 내가 밑이 3인 로그를 취한다 해볼게. 로그 3에 진수자리 끼워놓고 로그 3에 진수자리 끼워놓고 자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각각 이렇게 집어넣는 게 로그를 취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거 진수자리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거였냐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 무슨 조건을 가야 된다? 진수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해야 엄밀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다 양변의 빛이 몇인 로그를 취하는 게 편할까? 10? A?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네. 10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fx 앞으로 빼고 로그 a는 로그 b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밑변 하나로 합치면 로그 a 이렇게 돼. 근데 애초에 그냥 밑이 a인 로그를 취했으면 자변이 fx는 하고 로그 a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나올 수 있긴 했겠죠?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 fx는 로그 a의 b 이렇게. 그래서 양변의 근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너네가 양변 로그 취한 게 무지성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어. 무지성으로. 이거는 수원수투 미적 다 공통이야. 무지성으로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밑이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고 지수도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아니야. 무조건 다 그냥 로그를 끌어내려야 돼. 왜냐? 예를 들면 뭐 상수에 x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x에 대한 식의 상수 쓰는다고 이거 다른 함수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함수인데? 그럼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아니야. 이런 거 보였다? 무지성으로 그냥 로그를 양변을 취해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양변에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할지는 내 맘인데 1 저거를 구하시오니까 저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해를 구하시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할게. 그 양변 로그를 취해야 할 거예요. 무슨 조건 주의하라 그랬죠? 로그 취할 때? 진수 조건. 그러면 뭐가 아니어야 취할 수 있어? 진수 조건 뭐일 땐 취하면 안 돼요. 음수일 때랑 몇일 때도 0일 때 취하면 안 돼. 근데 x가 몇 이상이래? 0 이상. 그럼 x가 양수였으면 양수의 양수 승함이 양수였겠지? 0이었으면 몇이 되고 이게? 0. 그러면 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지. 1번 x가 0이야. 자리 없으니까 오른쪽에다 쓸게. 자 1번 x가 0일 때 하면은 좌변은 몇이 되고요? 0. 우변 몇이 돼요? 0. 등식이 성립하죠? 그럼 0도 저 방정식의 실근 중 하나였던 거야. x는 0, 성립. 그럼 나중에 이제 해를 구할 때 0도 추가를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자 2번 x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양변 내가 뭐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로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제 3용 로그를 취할게요. 자 그러면 좌변 뭐야 이거 x 플러스 8승으로 쓸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지수 법칙 이용해서 0 이상입니다. 0이 아닐 때니까 지수 법칙으로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니? 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8 앞으로 나오고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네, 우변은 어떻게 돼요? 이거 x에 아이씨 위치 1일 때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이거 취할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양변 로그 취하면 2x 한 다음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오면은 로그 x 공통이 있으니까 2x에 x 플러스 8 빼니까 x 마이너스 8 로그 x 능력 이렇게 변하겠죠? 자, 이 방정식 풀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몇이거나 8이거나 몇이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하면은 근이 두 개 다 하면 틀린 거야. 누구도 아까 있어볼게. 0. 그래. 근을 바꾸면 x는 몇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할 때 세 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제 미통이 1을 했으니까 뭐야? 여기가 1이면 무조건 똑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같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건 개인 취향인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진수 있는 식을 꺼내는 것도 있어요. 아니 fx가 왜 저 안에 있어 나와 하려면은 양면에 밑을 취해주는데 밑은 제약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로그 a에 fx가 b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양면에 이제 A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같은 값 집어넣으니까 결과도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겠죠? 로그 AFX B 같다 이렇게 되고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지금 바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는 뭐 있어야 되고 FX 로그는 몇이 돼요? A에 B세 또는 그냥 로그의 정의 이용해서 로그 표현이네 A의 B승은 결과가 FX가 된다 이렇게 지수 로그 표현, 로그 정의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밑을 취해서 fx는 하면 a의 b는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수 로그 강분식을 푼다? 미통일, 치환 아니면 다시 식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만 머리에 딱 너네가 생각하고 있으면 지수 로그 강분식 내용을 몰라서 문제가 안 풀릴 일은 없을 거야.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 부등식이 나왔나? 자,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왜? 뭐야? 네,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밑의 범위에 따라 부동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데 감소함수 경우일 때는 이제 부동 방향 반대로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너네 잘 몰라가지고 내가 냈던 건데 마지막에 아, 근데물이 됐네? 아씨, 이거 시간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 나오면 로그가 정의된 조건부터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미친수 조건 체크를 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미친수 조건 체크를 해보면 로그가 3개지. 그러면 진수 조건이 3개가 나옵니다.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진수잖아.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얘도 무슨 수여야 된다? 이렇게 3개, 진수 조건 3개가 나오는 거야. 안쪽부터 볼까요? 안쪽이 양수가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되고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이 4인 로그 얘 진수가 요거잖아요. 그럼 얘 정의 조건은 로그 3의 x 이게 진수죠? 진수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고 이거 그러면 양변에 3 취하면 이게 x가 3의 0승이니까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알죠? 로그 3에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3의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이 3, 밑이 3인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얘가 더 크다며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라며 그럼 얘를 집어넣었을 때가 더 어때야 된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되고 x 얘는 몇이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만약에 이랬으면 로그 3분의 1에 x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은 밑이 몇인 로그를 취했어야 되는? 아 밑을 몇으로 취했어야 돼? 3분의 1에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
그때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었대. 근데 미치 3분의 1인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니까 큰 값을 집어넣어서 로그 3분의 1에 x를 넣고 여기 0을 집어넣으면 큰 값 넣을 때라도 값이 어떻게 돼야 돼서? 이렇게 해서 부동반이 반대로 뒤집히면 됩니다. 그게 아까 전에 내용이에요. 미치 범위에 따라 부동반을 결정한다. 얘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맞게 너네가 잘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자, 아무튼 이 친구 계속 해볼게. 그럼 이 친구의 진수 조건은 얘가 무슨 수다? 양수다. 바로 그냥 할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이 안쪽이 뭐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1보다 크다가 되면 돼. 1일 때가 딱 0이니까 1보다 크면 돼요. 얘가 1보다 크려면 이 x는 뭐보다 크면 돼서 딱 3일 때가 1이니까 3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세 로그가 모두 정리되려면 x가 뭐보다 커야 된다. 이거 빼먹으면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바로 한번 풀면 되거든. 얘 안쪽에 있는 거 밖으로 빼내고 싶거든. 그럼 양변에 밑을 취해주면 될 거야. 밑을 몇으로 취해줄까요? 2분의 1인 로그 없애고 싶다? 밑을 2분의 1로 취해주면 돼. 2분의 1 취해주면 밑이 2분의 1이라는 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니까 2분의 1의 좌변 2분의 1의 우변 제곱을 했을 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될까요? 로그 4에 로그 3에 x 우변은 뭐가 될까요? 2분의 1 0승의 1 이렇게 되겠지?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을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4를 좀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내가 몇을 밑으로 취해주면 돼요? 4. 밑이 4인 지수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4의 이것은 4의 이것은 했을 때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큰 거 집어넣을 때가 크겠죠. 그러면 좌변은 몇이 되고요? 로그 3. 로그 3의 x. 여기는 이제 밑을 4로 취해줬으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로그 밑이 3인 로그 없애려면 밑을 몇으로 또 취해주면 3을 밑으로 취해주면 되는데 밑이 3인 지수함수는 또 무슨 함수라서? 증가함수라서 부동방향에 영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3을 취해주면 좌변은 몇이 되고요? 우변은 몇이 돼요? 3의 4승이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낫죠. 그래서 정수 x의 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잘못했어. 이렇게 했으면 88보다 작다 그러면 몇 가지 되는 거야? 80까지니까 그러면 이거 체크 안 했으면 애들이 몇 개라고 답을 했을까요? 80개에서 틀렸겠지? 근데 우리는 미치는 조건 체크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1, 2, 두 개를 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3보다 크다. 3도 빼야 되네. 3개 빼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몇 개다? 77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 4부터 80까지 돼야 되니까 1부터 80 하면 80개잖아요. 거기서 1, 2, 3, 3개 뺐으니까 몇 개? 77개. 이렇게 해서 미치는 조건을 체크를 꼭 잘 해줘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근해 분리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근해 분리도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여러 과목에서 계속 다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해 분리는 이제 주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어떤 근해 범위의 제한을 주는 상황을 이제 근해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얘는 첫 번째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ax제곱 플 bx 플 c는 0, a가 0보다 작다. 그때 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베타 두근이 p보다 작은 두근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희망사항, 문제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그래프로 그리는 게 첫 번째야. 2차 함수, 좌변 2차 함수죠? 주의해야 돼. 위볼이야, 아볼이야? 위볼인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P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요것만 딱 그리면 틀리는 거야. 뭐 어떨 수도 있을까?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 없었죠?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중근은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두근이니까 이것도 두근인 거야. 서로 같은 두근.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에 맞게 따라서 경계값에 함수값에 부호. 경계값이라는 건 이제 근의 범위, 누구보다 어때야 된다. 그 누구가 경계예요. 얘는 지금 P보다니까 이 P가 경계인 거야.
따라하세요. 경계값 P에 그때 무슨 값? 함수값. 경계값의 함수값이니까 FP를 말을 하는 거야. 얘는 FX라고 둔다면 부호 0보다 어떻다? 작다. 예를 들면 이제 얘를 fx라고 둔다면 경계값 P의 함수값이니까 FP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어떻다? 아래에 있으니까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부등식 작성했으니까 등호 체크를 해야 되거든. 이 0이었다면 FP가 0이면 여기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한 근이 뭐가 돼버려요? P. 근데 두 근 모두 P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작다! 그러면 성립 안 하죠. 안 되네. 이렇게 되려면 또 FP가 0보다 어떻다? 작다. 경계값의 함수 거꾸로 갔죠? 그럼 축의 위치도 사실 봐야 돼.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경계를 기준으로 영역을 나누면 되거든.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 영역 1번 영역, 2번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축이 몇 번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1번 영역.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 2번 영역으로 넘어가도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하는가를 봐야 돼. 근데 축이 이리로 넘어가는 순간 한 근은 무조건 P보다 어떤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큰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축이 P보다 어때야 된다? 작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축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 P보다 큰 중근이 돼버리는 거지?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축의 방정식 공식 기억나나요? 어떻게 돼요? 네? 2분의 4분의 네? 네? 마이너스 2a분의 2.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얘의 축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누구보다 어떻다? P보다 작다. 축의 위치. 마지막으로 판별식 체크. 이렇게 되려면 b가 어때야 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려면 b가 어때야 된다? 그럼 b가 0보다 둘 다 이렇게 돼도 되고 또는 이렇게 돼도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부등식 몇 개가 나왔어요? 3개. 부등식 3개 연립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수상에서는 이게 좀 지저분하게 나와도 수투나 미적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까지는 열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줘요. 따라서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있으면 축의 위치랑 판별식 D는 안 봐도 돼요. 그냥 뭐만 보면 된대요. 이거 뭐 그잖아. 경계값의 함수값의 부호. 자, 얘 그래프 그려볼까? 그러면 P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근 사이에 경계값이 존재하죠? 그럼 경험 보면 끝나는 거야. FP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거 풀면은 축의 위치랑 D는 어차피 다 포함되니까 상관이 없어. 이거 하나만 풀면 돼. 그래서 우리 미적분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수능에 나온다면 이 정도로만 나올 거야. 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근해물리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쪽 이제 정의, 공식, 각변환 이런 거 기억 안 날 테니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